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소리가 굉장히 울리게 녹음이 되더라고요.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제품 피규어들에 대해, 피규어 중에서도 로봇 계열이죠. 이런 계열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제품에 대한 뉴스라고 하기에는 좀 뒤늦은 정보죠. 이미 정보 자체는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도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일부만 제가 뽑아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제 이야기하는 자체에 대해 어떤 관심이 있으시면 시청해주시고 참고로 하는 그런 면에서요. 그리고 본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정보의 출처는 그 각 제조사 홈페이지 혹은 일본의 유명한 피규어 전문 그 정보 사이트 피그소쿠라고 하는 홈페이지, 그리고 국내로는 루리앱 정보 게시판도 있겠네요. 이렇게 좀 그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긁어 모은 짤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가장 관심이 가는 제품 중 하나 이거죠. 에반게리온 초호기 메탈 빌드. 이미 발매가 되었는데 재판을 한다고 해서 꽤 빠른 시기에 재판이 결정된 것 같고, 그리고 은근히 2호기도 발매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2호기를 발매하면서 초호기도 재판한다고. 2019년 내에 예약을 개시한다고 하니까 초판을 구입하지 못한 경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실 제품을 보면 키가 상당히 크게 나왔고, 그리고 얼굴 부분에 어떤 그 조형 같은 게 약간 변경된 것 같아요. 꽤 멋있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혼스펙 같은 계열이 원작을 재현하는 면에서는 훨씬 이미지가 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메탈 빌드는 메탈 빌드 나름의 어레인지니까 좋은 제품 같고요. 재판이 빨리 결정되었으니까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게 크기가 22cm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22cm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까지겠죠 아마? 두정고. 기존 메탈 빌드 엑시아나 이런 것과 같이 놓은 걸 보면 엑시아가 한 이 정도 오는 것 같던데 꽤 크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제품의 가격이 23,860엔, 일본의 소비세 8%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23,860엔 나누기 108 하면 정가 나오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메탈 빌드 쪽은 크로스본 건담 X2가 조만간 나올 것 같고, 꽤 에반게리온 2호기도 나온다는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올해 나올 만한 라인업은 예상이 되죠. 다음은 이겁니다. 로봇혼 RX78 GP01 0083년도에 배치가 되는 걸로 애니메이션에 나오잖아요. 근데 RX78이라는 형식 번호죠. 뒷모습 그냥 일반적인 로봇톤인데 이 얼굴 부분도 보면 약간 좀
불안이 좀 있어요. 이 근처에서 이 턱 부분이 비뚤어져서 접합되었을 수도 있고 로보톤이니까 좀 걱정은 됩니다만 원작 분위기를 좀 잘 살려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원작보다는 다리에 종아리가 좀 짧고 허벅지가 좀 길어졌죠. 그렇긴 한데 뭐 양산하려면 이런 밸런스가 되어야 할 것 같긴 해요. 액션도 해야 하고. 가격이 6,480엔, 세금 포함가니까 정가가 6,000엔이겠네요. 6,000엔 정가, 2019년 7월 발매. 뭐 로보톤 애니메 시리즈니까 어느 정도 그 어떤 완성도에 감이 잡히는 그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형은 그 오리지널의 카와모리 쇼지 선생님의 디자인을 10분 발휘한 아주 좋은 조형으로 되어 있는, GP01보다 GP02가 훨씬 이번 0083 라인업의 메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한 거 보면 제작 기간도 GP02 쪽이 더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GP02는 7,992엔, 그리고 2019년 8월 2019년 8월이면 한 달 뒤네요. GP01에서 가격이 7,992엔, 세금 포함 가격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세금을 제외하는 건 암산이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반다이몰에서도 예약하겠죠, 이거. 저는 지금 일본 아미아미에서 예약했는데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로보톤 건담은 얼굴을 그대로 안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이 좀 되는 것도 있고, 아토믹 바주카, 방패에 수납되는 기믹까지 다 있는 잘된 로보톤이죠. HGUC도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 정도까지 잘 살린 로보톤이 나오면 이 자세를 보십시오. 무릎 앉기가 가능한, 그야말로 무사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있죠. 다음은 초합금온 GX87번 게타 엠페러. 게타의 어떤 마지막 그 모습이죠. 원작자인 이시카와 켄이 직접 설정한 게타 중에는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가진 마지막 게타.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멋이 떨어진다거나 좀 조형적으로 좀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것보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구입하면 더 이상 다른 게타를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결정판 같은, 라인업의 결정판 같은. 가격은 2,400, 실수했습니다. 가격은 24,000, 1000단위 넘어가니까 24,840엔, 정가로는 23,000엔. 발매일은 7월이에요. 2019년 7월. 7월에 GP01하고 게타 엠페러 같이 나오네요. 지금 아미아미에서 그저껜가 그 예약 개시했을 때 금방 매진되었죠. 아마존에서는 예약을 안 받은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보았었는데 아마존에서는 그 소매 업체에서 등록해 놓은 것만 올라오고 아마존 셀러로 되어 있는 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른 몇몇
그 소매 사이트에서 예약을 받은 상태고 반다이몰에서는 아직 예약을 받지 않은 상태고요. 게타 엠페러 이글호, 이 부분이 약간 조형을 좀 신경을 써서 멋있게 좀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징그러워 보이기도 하고 이상하거든요. 뭐 게타 엠페러라는 건 원래 그 일러스트 상으로 보면 진하게 이렇게 파여 있진 않은데 이 조형 자체가 작다 보니까 22cm라고 하죠. 그러니까 작은 크기에 만들다 보면 좀 이렇게 깊게 패널 라인이 들어간 그런 것 같아요. 변형 구조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어깨고, 이 커서가 지금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깨고 이게 팔이고, 여기에 경첩 구조가 있는 걸 보면 뒤집어 까듯이 이렇게 돌려서 팔을 전개시키는 것 같은데 손이 수납이 되어 있을까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여기에 갈비뼈 같이 달린 이 패널은 나중에 거대한 토마호크의 부품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에 손이 수납되어 있을까? 엠페러 자가오, 약간 그거 생각나죠? 그 노저어서 다니는 갤리선 같은. 엠페러 베어호, 베어호는 여기에 이 부분, 다리 부분인데 여기에서 일부 사과 맛볼 때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서 딱 꺾어 놨어요. 변형이라고 이게. 그리고 보면 이 부분에 있는 볼 조인트가 있어서 여기 있는 구조물을 이 볼 조인트를 따라 이렇게 올려서 젖히고 그 다음 다리 전체가 쑥 밑으로 내려와서 하반신이 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발이 수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발 부분은. 이건 발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직선으로 된 이게 토마호크의 그 손잡이 아랫부분. 그러니까 토마호크는 여러 개로 잘려서 이글자가 베어에 3등분 되어 있어서 들어있던 게 합쳐지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그건 그렇고 이 부분 변형 정말 사과 깎아 놓은 것 같네요. 게타 엠페러는 엠페러 1으로만 합체되는 사양이고, 그 원작자 선생님이 다른 두 개의 형태는 설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현재까지 밝혀진 게타의 전모죠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던 이 파츠들이 분할되어 있던 그 토마호크에 합체된 모습이고, 손 크기가 크죠. 아마 이 안에 수납된다고 하면 수납용 작은 손, 아마 이 손이 수납되는 걸 텐데 공간이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약간의 홈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파츠가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열린다면 그 작은 주먹 같은 경우에는 반회전해서 수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좀 기대를 해보고는 있어요. 최근 반다이는 이런 자잘한 변형 잘 안하니까 걱정이 되는데, 다음은 이겁니다. 건담 유니버스 RX78 2 퍼스트 건담 3000엔의 6월 발매. 이쪽은 건담 유니버스 윙 건담 3000엔의 6월 발매. 이쪽도 건담 유니버스 유니콘 건담 3000엔 그리고 6월 발매. 이게 약간 재미있는 게
그 기획한 사람이 일본인이 아니고 그 외국에서 오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오신 분 같아요. 그 정격 합의 웹에서 보면 이 건담 유니버스를 아직 발매도 안 했는데 리뷰를 해주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기획자랑 같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MS 인 액션이라고 예전에 로보톤보다 예전에 있었던 그 완성품 건담류 그 계열의 어떤 후속작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디자인적인 어레인지가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크기도 144분의 1보다는 크게 만들어져 있어서 MG와 HG의 중간 정도 크기입니다. 윙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분의 1 비슷하지 않으려나? 이건 약간 작은 키를 가진 건담이라서. 근데 이 일러스트가 아니라 이 사진마다 전부 포즈를, 고개를 들어놓은 이 포즈를 하고 있어서 생긴 게 잘 안 보여요, 정면이. 유니콘도 이렇게 해놓고. 재밌는 건 초회 한해서 베이스를 하나씩 준다는 건데, 공식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타마시.jp로 가면 찾으실 수 있어요. 이게 아무 데서나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부 점포에서만 준다고 하니까 국내 정발에는 아마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그리고 아미아미에서도 이걸 특전을 줘서 저는 아미아미에서 예약을 해봤습니다. 이상한 짓을 했죠. 다른 사람들은 이거 관심도 안 가지던데. 윙 멋있잖아요. 입체물로 나온 윙 중에 이게 가장 잘 조형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초회 특전 이 홈스테이지가 좀 기념할 만한 이런 상품인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라인업이 이게 웨이브 1이고 마치 그러니까 마텔이나 헤즈브로의 그 액션 피규어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웨이브 1이고 웨이브 2, 그 헤즈브로 같은 경우에는 마블 히어로 액션 피규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의 건담판인 거죠, 이건. MS인 액션을 표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계열의 완성품 피규어 같은 그런 거 치고는 약간 가격이 높지만, 웨이브 2에서는 벤시랑 발바토스 그리고 데스사이즈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웨이브 3에 EG8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획자분이 그 영상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격 합의 웹에서 찾으면 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다음 고라이온. 이것도 재판 안 한다는 그 이야기가 처음에 있었는데, 이게 뜬 소문이 아니라 당시에 이 그 담당자였던 반다이 측에서 그 테라노 씨였나? 그분이 방송에서 직접 언급했던 사실이거든요. 그 판권 관계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해결이 되고 또 재판을 하는 모양이죠. 수요가 참 많은 제품인 것 같으니까. 고라이온 재판은 2019년 7월 발매, 32,400엔 세금 포함 가격. 루머로 이렇게 재판하면서 다리 근처에 재질이 변경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건 소문이었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메탈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데몬베인. 구스마일 컴퍼니에서 나오는 하가네 웍스 참마대성 데몬베인. 굉장히 멋있죠? 아,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건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메블로.jp 다나카 히로시라는 분의
이분이 구스마일 컴퍼니에서 원래는 반다이에서 미니프락 만들던 분이신데 구스마일 컴퍼니로 이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모델로이드 같은 거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하간의 웍스 데몬베인의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블로그니까요. 사진을 보는 것보다 여기서 보는 게 훨씬 빠르니까. 근데 데몬베인 원작에 대한 어떤 추억이 없으면 좀 뜬금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디자인이나 뭐 이런 지금 받아들여질 수 있는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과격한 느낌의 이상한 쪽으로 화려한 그런 게 있어서 솔직히 좀 영문을 알 수 없는 형상이긴 하잖아요. 이 발복 부분에서 튀어나온 장갑이 여기까지 튀어나와 있고, 몸을 구성하는 파츠들도 이제 좀 자잘하게 좀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어서, 이건 원작 게임의 CG를 보면 상당히 멋있습니다. 원작의 CG를 재현한 그 모형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코토부키야 프라모델 정도가 그나마 조형 자체는 좀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었는데, 도색이나 뭐 이런 면에서 가동이나 별로 좋은 제품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하간의 웍스 이 제품이 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출색 부분은 좀 미흡한 면이 있다고 봐요. 철저하게 원작 재현하려면 이 부분도 풀 도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거기까지 바라면 안 되겠죠. 뭐 이런 제품이에요. 가격은 16,204엔, 정가 세금 포함하면 17,500엔. 추합금 혼보단 싸지 않습니까? 전체 높이가 근데 18cm 정도라고 하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슈퍼로봇 추합금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하려나? 다음은 트랜스포머 스타세이버. 이것도 재판이에요. 브레인마스터라고 하는 기믹이 있습니다. 헤드마스터랑은 좀 다른, 이렇게 사람 모양의 이 트랜스포머가 들어가서 이 부분에 얼굴이 튀어나오는, 이 안쪽에 수납된 얼굴이 튀어나오는 기믹인 거죠. 그런 기믹이 있는 트랜스포머입니다. 사령관 캐릭터인데 아주 강력한 사령관이라고 해요. 트랜스포머 빅토리의 주인공입니다. 초회 한정으로 이것도 준다고 해요. 재판에 이런 걸 주는 건 좀 특이하죠. 가격 18,000엔, 그리고 2019년 4월 발매 예정. 4월이면 뭐야, 다음 달이잖아. 근데 왜 예약을 안 받지? 그리고 매드콤 토이 마펙스로 나오는 에반게리온 영호기, 리얼 액션 히어로즈라고 아주 커다란 에반게리온 피규어들 있었잖아요. 그 프로포션을 거의 따라가고 있는 작은 크기의 액션 피규어예요. 마펙스 에반게리온 영호기는 2019년 12월 발매 예정 8,800엔, 정가입니다. 크기가 19cm네요. 아마 가장 높은 부분까지겠죠. 그래서 리얼 액션 히어로 쪽에 그 길쭉한 거대해 보이는 그 프로포션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제 좀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에 괜찮은 크기로 나온 것 같아요. 다음은 반다이 웹 한정이네요. 시관 가오가이가 플레이어즈.
2019년 4월 발송 예정이고 세금 포함한 가격으로 4,320엔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웹 한정이니까 뭐 구하기가 좀 까다롭죠. 이런 포즈가 된다고 하고 원작에서도 이런 식으로 쓴 적 있죠. 가오가이가는 보면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싸우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서 꽤 재미있었던 작품인데, 다음은 미니프라, 반다이 미니프라 기사용 합체 키시리오 세트입니다. 3나이츠 세트라고 되어 있네요. 키시리오 3나이츠 세트. 올해 전대물이죠. 작년에 그 루팡 렌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부진했었다고 해요, 매출이. 그래서 올해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룡 그리고 기사 치트키 썼다는 이야기도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도 웹상에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받는 느낌으로는 소재로서는 좀 팔릴만한 소재를 쓴 것 치고는 그렇게 좀 뭔가 좀 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그런 완성도가 아닌가. 이렇게 무장으로 합체하는 게 아니라 실제 5대가 따로 합체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키시리오 미니프라는 4월 발매고 가격은 1,750엔, 세금 포함 가격으로 1,890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약하는 방법이 좀 까다로워요. 한국에 아마존에서는 직배송을 해주지 않고 아미아미 같은 데서 구입하는 게 그나마 손대볼 수 있는 방법이고, 미니프라는 반다이몰 같은 데서도 일찍 정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MG NT1 알렉스 버전 2.0 2019년 6월 5,800엔. 프레임이 다중 설계로 되어 있어서 재밌죠. 여기에 보면 실링 처리도 그 프라모 건담에 있던 악명 높은 그 소재로 재현을 하게 되어 있고, 그 SD 건담 시리즈에 있었던 얼굴 부분 장갑도 여기에 추가해서 주고 부러진 뿔까지 줍니다. 똑같은 뿔 2개 넣어주고 부러뜨리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러진 걸 하나 조형까지 해서 주네요. 장갑 구조가 이렇게 내부 프레임 밋밋하죠, 대신. 그리고 외장, 그리고 초밤 아머 프레임, 그리고 초밤 아머. 오리지널 기믹으로 팔 부분이 전개되는, 초밤 아머 상태에서 전개되는, 그리고 실드가 열리고, 뭐 여러가지 좋은 기능이 있는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그리고 조형이 멋있어요. NT1 중에서 참 샤프하게 잘 살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쿠2 FZ형이라고 하는, 원작에선 그냥 자쿠2죠. 통합 정비 계획인가 하는 설정이 붙긴 했지만 이게 0080판 자쿠2의 그 보통 모습인 거죠. 근데 다른 애니메이션과 설정을 맞추려니까 이게 통합 정비 계획인가 하는 설정판 자쿠가 된 거죠. (2019년 7월) 발매 3,500엔. 한 달 텀을 두고 발매돼요. NT1하고, NT1은 6월인데 특별할 건 없는 리백 시리즈라고 보는데, 폴리캡 리스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이전 제품들과의 차이점이죠. 그거 말곤 뭐 특별할 건 없지 않나. 그리고 이 헬멧이 하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독일군 헬멧처럼 생긴 프리츠 헤름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은 비기나기나 2 출처가 써있죠. 비기나기나 2 2019년 5월 발매 3,700엔. 비기나기나 2보다는 강철의 7인이라는 만화에서 이 비기나기나 2의 개량형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그걸 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내는 걸까? 좀 궁금해요. 한정어로 그 개량형을 따로 낼 생각인 건지 참 좀 의외의 라인업이었습니다. 이게 일반판이고 그래서 좀 의외였어요. 그 다음은 RG 크로스본 건담 X1 5월 발매. 비기나기나 2와 같은 달에 발매되는데 그래서인 건가? RG 크로스본을 구입하면서 같이 팔리길 좀 바라고 일반판으로 이렇게 낸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크로스본은 정가가 2,500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자세한 그 사진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크로스 실루엣 6전형 건담. 크로스 실루엣으로 가오가이가도 뭐 예정되어 있는 것 같고 재밌는 게 많이 출시할 것 같아요. 6전형은 5월 1000엔. 그리고 크로스 실루엣 부스터라고 하는 묘한 추가 파츠가 새로 생겼는데 그러면 기존 크로스 실루엣하고 그러니까 SD 건담, 그 다음 프레임, 그 다음 실루엣 부스터 이렇게 3개 사야 한다는 건지 저는 사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건 너무 좀 까다롭게 만든 것 같아요. 슈퍼로봇 계열은 그런 면에서 좀 잘 되어 있죠. 처음부터 프레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쪽은 SD 크로스 실루엣 마진 카이저. 가격은 좀 비싸네요. 1,700엔이고 6월 발매. 조형은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슈퍼로봇 대전 하라고 이렇게 내주는 건지 가오가이가도 나오는 거 보면 징게타도 나와요. 징게타도 같은 6월 1,700엔으로 가격도 동일합니다. 특수하죠. 이게 몇 개만 나오고 끊어질지 아니면 계속해서 여러가지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 1,700엔이 좀 비싼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 팔릴 것 같지는 않다는 우려도 좀 들고 합니다. 다음은 이거 좀 오래된 정보죠. 5월달 발매되는 헥사기어 로드 임펄스입니다. 가격은 5,200엔. 전체 길이가 43cm라고 하는데 꼬리를 쭉 폈을 때 43이니까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전에 로드 임펄스 말고 비슷한 금형의 다른 기체가 있었는데 그건 관심을 안 가졌었거든요. 근데 로드 임펄스는 멋있게 생긴 것 같아서 얼굴이 멋있죠. 바로 이거.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보면 유탄 발사기로 이렇게 채워지는 탄통하고 이런 꼼꼼한 디테일 같은 것도 있고 재밌잖아요. 동물 형태 로봇 중에서 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거 다음은 조이드 시리즈가 재판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관심이 있어서 라이거 제로, 슈나이더, 라이거 제로, 라이거 제로 예거 뭐 이렇게 여러가지 나오고요.
이건 일반 라이거 제로. 마킹 플러스라는 이름이 붙어서 데칼이 들어갑니다. 이런 데칼이요. 6300엔 4월 발매. 이쪽은 예거고, 라이거 제로 예거 7600엔 5월 발매. 비싸죠? 이건 더 비싸요. 5월 발매 8000엔 라이거 제로 슈나이더 마킹 플러스. 저는 노멀이나 한 대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라이거 제로 판처. 이쪽은 8400엔. 제일 비쌉니다. 5월 발매. 그러니까 라이거 제로 노멀 형태가 4월이고 나머지는 전부 5월. 이쪽은 조이드 중에 버서크 퓨러라고 하는 공룡인데요. 이것도 재판이고 6월 발매에 8800엔. 아마 이번에 재판하면 다음에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HG 144분의 1 그랜다이저. 저는 좀 놀랐던 게 144분의 1이라고 써있는 점. 그랜다이저가 144분의 1이면 안 되거든요, 이 크기가. 근데 144분의 1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 접한 정보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 전부 2019년이니까 연도는 뭐 빼도 되겠죠? 4월 발매 4800엔. 그동안 인피니티 마징가 시리즈 중에는 좀 단독적으로 비싼 가격이고, 색분할 같은 게 좀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 게 신기하고, 다만 마징가 제트 금형을 좀 유용하고 있어서 허리가 얇고 체형이 좀 어색해 보이는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144분의 1 맞는지 좀 궁금하고. 그 다음은 풀메탈 패닉 버전 IV 인비지블 빅토리판 8K. 이건 60분의 1 스케일이죠. 5월 발매에 3400엔. 비쌉니다. M9 계열 치곤. 그런데 이건 뭐 우려먹을 그런 것도 없으니까 나와준 게 좀 대단하다 싶을 정도. 무기인 크림슨 엣지하고 신규 무장. 신규 무장이 총 같은 게 아니라 랜서가 들어있어요. 풀메탈 패닉 세계관에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형태의 이런 게 있는데, 뭐 나쁘진 않은 그런 브록이죠. 얼굴 조형이 약간 이 중간 부분이 넓게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서 그 부분은 우려가 좀 됩니다. M9 정도 퀄리티만 해주어도 나쁘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부 제가 관심이 있었던 제품 살펴봤습니다. 거의 40분 했네요. 간단히 한 게 아니죠. 그냥 쓱쓱 넘길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고.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빠이.